어느 날 아침 타이 부인은 훈과 마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신선한 꽃병을 들고 투 할머니의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향을 피우고 할머니에게 기도했습니다. 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정,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가 자식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더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과 마이는 침묵 속에서 타이 부인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거리감, 다툼, 비난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대 간의 사랑과 대체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이해만이 있었습니다. 매달 훈의 가족은 여전히 투 할머니의 묘를 방문하여 할머니에게 삶에 대한 이야기,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는 어렸지만 할머니를 방문할 때마다 훈은 항상 아이를 재단에 데려가 아이가 자신의 훌륭한 할머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타이 부인을 모시고 두 할머니의 묘를 방문했을 때 훈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항상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 것이고 이 사랑을 가족 안에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타이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투어니는 가셨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실 거야. 그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그 후 마이, 타이 부인의 삶은 더 따뜻해지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 명성, 승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대신 사랑, 나눔, 용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투 할머니가 남긴 교훈은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진정으로 행복한 가족, 모든 사람이 가족의 정과 희생의 가치를 잘 아는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투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여전히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고 앞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훈과 마이의 가족은 조용하고 사색적이며 변화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픔의 어두운 시절은 점차 지나가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매달 훈의 가족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와 투 할머니의 묘를 방문하고 청소하고 향을 피우고 할머니에게 삶에 대한 이야기,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타이 부인은 여전히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더 잘 이해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또한 더 자주 돌아다니며 자손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집안의 나무를 돌보았고 항상 자식들에게 책임감 있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훈과 마이는 직장과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개인적인 경력에 대한 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가능한 한 잘 양육하고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투 할머니가 전해준 가치를 항상 지키도록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훈은 일에 집중했고 마이는 자녀를 돌보는 데 바빴지만 남편의 일을 돕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녀가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는 어릴 때부터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공간에서 자랐습니다. 훈과 마이 모두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헌신적인 부모였습니다. 자녀에게 친절, 희생,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투 할머니가 가족에게 심어준 가치는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튼튼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투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교훈은 훈과 마이가 전에는 결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자녀들의 모든 행동에 스며들었습니다. 훈과 마이의 자녀들은 모두 직장에서 성공했지만 여전히 친절함을 유지했고 삶이 준 것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투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훈과 마이의 가족이 내린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투 할머니와 같이 평생 희생했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과 외로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은 투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투 사랑재단이라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고아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도 조직했습니다. 훈과 마이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양로원, 요양원, 사회에서
여전히 부족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돈, 선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의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번은 흥해 가족 자선단체가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타이 부인은 보살핌을 기다리는 노인들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녀에게 투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위대한 어머니. 이때 타이 부인은 삶이 항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타이 부인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고맙다. 이것이 바로 투 언니가 평생 하셨던 일이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 훈과 마이는 그저 미소 지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 투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 가치를 심고 지역 사회와 나누고 사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훈, 마이, 타이 부인의 가족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오해, 분노,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뭉치고 사랑하고 자비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투 할머니가 남긴 무조건적인 사랑, 보상을 바라지 않는 희생, 용서하는 능력은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훈, 마이, 그리고 자녀들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투 할머니가 전해준 가치를 이어가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투 할머니와 훈, 마이의 가족 이야기는 사랑, 희생, 자비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삶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때만 삶은 진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투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항상 자손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속 변화가 즉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사랑과 나눔은 점차 마음을 밝히고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할 것입니다. 투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항상 자손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속 변화가 즉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사랑과 나눔은 점차 마음을 밝히고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할 것입니다. 투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온전한 삶을 살았고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자비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투 할머니, 훈, 마이, 타이 부인의 이야기는 가족의 정, 관용, 이타심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그들의 가족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로 확산되어 불우한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투 할머니를 언급할 때마다 사람들은 광대한 마음을 가진 여성, 위대한 어머니이자 할머니, 사랑과 희생에 빛나는 모범을 기억합니다. 땀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을 내려다본 다음 사람들과 다른 일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설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 시선, 땀 할머니가 멈춘 순간부터 마치 조용히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 시선만을 느낄 수 있었다. 설은 감히 그녀와 마주할 수 없었고 감히 입을 열어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만든 덫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때 칸은 설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살짝 만지며 조용히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래? 아까부터 불편해 보였어. 무슨 일 있어? 설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을 감추려고 애썼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나 괜찮아. 그러나 칸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그녀의 불안을 꿰뚫어 보려는 것 같았다. 설은 힘없이 그의 손을 꽉 잡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진실은 마치 거센 파도처럼 마음속에 차올랐다. 땀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한참 동안 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가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설은 자신이 제대로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치 그녀가 심판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어떤 빛이 그녀의 눈에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가 저지른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마음속으로는 도망치고 싶었고 그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머지 저녁 식사 시간 동안 설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음식을 즐길 마음도 없었고 사람들의 즐거운 이야기에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감히 고개를 들어 누구도 볼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설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양해를 구한 다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그 답답한 분위기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급했다. 그녀는 감히 뒤돌아볼 수 없었고, 감히 땀 할머니나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곳을 떠나고 싶었고, 자신의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홀로 있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은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다.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유일하게 분명한 것은 땀 할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맞다.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어떤 말이 아니라 단지 눈빛, 그녀의 침묵에서 그녀가 한 말, 돈을 잃어버린 이야기에 뒤따른 침묵, 이 모든 것이 마치 설을 고발하는 것 같았다. 땀 할머니가 정말 그 일을 알고 있을까? 설은 스스로에게 물었고 그녀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할까? 그녀가 칸에게 말할까? 그녀는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닌 돈으로 산 값비싼 핸드백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고생한 온화한 여성 땀 할머니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땀 할머니가 아침에 어깨에 무거운 채소 바구니를 짊어지고 가는 것,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에 대해 생각했고, 이제 그녀는 그 소중한 돈을 잃어버렸다. 설은 땀 할머니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는 설이 단지 충동적으로 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해할까? 설은 감히 그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때때로 진실이 항상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땀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설은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감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진실이 밝혀지면 그녀와 칸의 관계는 깨질 수 있다. 그녀는 칸이 그녀가 그의 어머니의 피땀 어린 돈을 가져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를 대면해야 할지 몰랐다. 죄책감은 마치 멈출 수 없는 것은 파도처럼 설의 마음속에 계속 차올랐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때 그녀는 단지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그날 밤 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단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씻을 수 없는 걱정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지나간 모든 순간, 칸이 다정하게 돌봐주던 때, 그의 어머니 땀 할머니가 그녀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던 때를 기억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망쳐놓았고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었고 이제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설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땀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어쨌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고 그 강박에 짓눌린 채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사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땀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설은 칸에게 전화하여 땀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칸은 의심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어머니를 만나러 가. 어머니는
너를 정말 좋아하셔. 설은 자신이 땀 할머니에게서 돈을 훔쳐서 산새 핸드백을 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들고 가지 않았다. 이제 그 가방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그녀의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집을 나섰다. 땀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설은 익숙한 침묵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문이 열렸고 땀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온화한 얼굴로 그곳에 서 있었다. 설은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땀 할머니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설을 바라보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안녕, 설아. 들어와. 엄마가 차를 끓이고 있단다. 땀 할머니가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설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땀 할머니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다. 설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얹인 것처럼 느꼈고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긴 침묵이 흐른 후 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땀 할머니는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지만 설은 그 눈빛에서 그녀가 속일 수 없는 날카로움, 이해심을 느낄 수 있었다. 땀 할머니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설을 바라보았다. 엄마한테 할 말 있니? 땀 할머니가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묻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이해하는 듯한 질문이었다. 설은 마치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목이 메었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그때 그녀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제가 할머니 돈을 가져갔어요. 제가 그날 할머니 돈 뭉치를 가져갔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땀 할머니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방 안은 마치 완전한 침묵에 잠긴 것 같았다. 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어 땀 할머니를 볼 수 없었는데 그녀의 눈빛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땀 할머니가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설아,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단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고 네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단다. 그 말은 마치 벼락이 설의 마음에 떨어진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땀 할머니는 부드럽게 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를 너무 죄책감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너는 젊은이고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하지만 네가 한 일은 단지 돈을 가져간 것만이 아니란다. 너는 이 관계에서 신뢰를 잃었고 정직함을 잃었단다. 엄마는 단지 네가 사랑은 사치품이 아니라 진심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단다. 설은 목이 메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치 끝없는 수치심에 빠진 것 같았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 자신만 생각했고 할머니를 생각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 할머니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설을 다독였다. 울지 마, 얘야. 모든 일은 다 지나갈 거란다. 중요한 건 네가 깨닫고 스스로 고치려고 한다는 거란다. 엄마는 네가 이 실수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단다.
땀 할머니의 용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크나큰 관용이었다. 설은 마치 마음속의 짐에서 해방된 것 같았다. 그녀는 가장 큰 실수 속에서야말로 신뢰, 성실,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설은 마치 닫힌 문을 통과한 것 같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여는 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서 얻은 값비싼 물건, 그 핸드백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땀 할머니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칸의 가족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땀 할머니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관용으로 그녀를 대했다. 서른 삶이 어려울 수 있지만 성실함과 관용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은 자신이 실수로부터 큰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땀 할머니를 돕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보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은 땀 할머니를 방문했고 작은 선물을 가져갔으며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채소밭을 돌보는 것을 도왔고 마치 딸처럼 그녀를 돌보았다. 어느 날 설이땀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할머니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땀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을 내려다본 다음 사람들과 다른 일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설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 시선, 땀 할머니가 멈춘 순간부터 마치 조용히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 시선만을 느낄 수 있었다. 설은 감히 그녀와 마주할 수 없었고, 감히 입을 열어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만든 덫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때 칸은 설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살짝 만지며 조용히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래? 아까부터 불편해 보였어. 무슨 일 있어? 설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을 감추려고 애썼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나 괜찮아. 그러나 칸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그녀의 불안을 꿰뚫어 보려는 것 같았다. 설은 힘없이 그의 손을 꽉 잡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진실은 마치 거센 파도처럼 마음속에 차올랐다. 땀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한참 동안 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가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설은 자신이 제대로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치 그녀가 심판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어떤 빛이 그녀의 눈에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가 저지른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마음속으로는 도망치고 싶었고 그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머지 저녁 식사 시간 동안 설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음식을 즐길 마음도 없었고 사람들의 즐거운 이야기에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감히 고개를 들어 누구도 볼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설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양해를 구한 다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그 답답한 분위기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급했다. 그녀는 감히 뒤돌아볼 수 없었고, 감히 땀 할머니나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곳을 떠나고 싶었고, 자신의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홀로 있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은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다.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유일하게 분명한 것은 땀 할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맞다.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어떤 말이 아니라 단지 눈빛, 그녀의 침묵에서 그녀가 한 말, 돈을 잃어버린 이야기에 뒤따른 침묵, 이 모든 것이 마치 설을 고발하는 것 같았다. 땀 할머니가 정말 그 일을 알고 있을까? 설은 스스로에게 물었고 그녀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할까? 그녀가 칸에게 말할까? 그녀는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닌 돈으로 산 값비싼 핸드백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고생한 온화한 여성땀 할머니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땀 할머니가 아침에 어깨에 무거운 채소 바구니를 짊어지고 가는 것,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에 대해 생각했고, 이제 그녀는 그 소중한 돈을 잃어버렸다. 설은 땀 할머니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는 설이 단지 충동적으로 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해할까? 설은 감히 그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때때로 진실이 항상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땀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설은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감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진실이 밝혀지면 그녀와 칸의 관계는 깨질 수 있다. 그녀는 칸이 그녀가 그의 어머니의 피땀 어린 돈을 가져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를 대면해야 할지 몰랐다. 죄책감은 마치 멈출 수 없는 것은 파도처럼 설의 마음속에 계속 차올랐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때 그녀는 단지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그날 밤 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단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씻을 수 없는 걱정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지나간 모든 순간, 칸이 다정하게 돌봐주던 때, 그의 어머니 땀 할머니가 그녀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던 때를 기억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망쳐놓았고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었고 이제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설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땀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어쨌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고 그 강박에 짓눌린 채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사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땀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설은 칸에게 전화하여 땀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칸은 의심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어머니를 만나러 가. 어머니는 너를 정말 좋아하셔. 설은 자신이 땀 할머니에게서 돈을 훔쳐서 산 새 핸드백을 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들고 가지 않았다. 이제 그 가방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그녀의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집을 나섰다. 땀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설은 익숙한 침묵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문이 열렸고 땀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온화한 얼굴로 그곳에 서 있었다. 설은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땀 할머니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설을 바라보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안녕, 설아. 들어와, 엄마가 차를 끓이고 있단다. 땀 할머니가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설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땀 할머니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다. 설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얹인 것처럼 느꼈고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긴 침묵이 흐른 후 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죄송해요. 땀 할머니는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지만 설은 그 눈빛에서 그녀가 속일 수 없는 날카로움, 이해심을 느낄 수 있었다. 땀 할머니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설을 바라보았다. 엄마한테 할 말 있니? 땀 할머니가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묻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이해하는 듯한 질문이었다. 설은 마치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목이 메었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그때 그녀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제가 할머니 돈을 가져갔어요. 제가 그날 할머니 돈 뭉치를 가져갔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땀 할머니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방 안은 마치 완전한 침묵에 잠긴 것 같았다. 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어 땀 할머니를 볼 수 없었는데 그녀의 눈빛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땀 할머니가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설아,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단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고 네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단다. 그 말은 마치 벼락이 설의 마음에 떨어진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땀 할머니는 부드럽게 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를 너무 죄책감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너는 젊은이고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하지만 네가 한 일은 단지 돈을 가져간 것만이 아니란다. 너는 이 관계에서 신뢰를 잃었고 정직함을 잃었단다. 엄마는 단지 네가 사랑은 사치품이 아니라 진심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단다. 설은 목이 메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치 끝없는 수치심에 빠진 것 같았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 자신만 생각했고 할머니를 생각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 할머니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설을 다독였다. 울지 마, 얘야. 모든 일은 다 지나갈 거란다. 중요한 건 네가 깨닫고 스스로 고치려고 한다는 거란다. 엄마는 네가 이 실수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단다. 땀 할머니의 용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크나큰 관용이었다. 설은 마치 마음속의 짐에서 해방된 것 같았다. 그녀는 가장 큰 실수 속에서야말로 신뢰, 성실,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설은 마치 닫힌 문을 통과한 것 같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여는 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서 얻은 값비싼 물건, 그 핸드백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땀 할머니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칸의 가족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땀 할머니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관용으로 그녀를 대했다. 서른 삶이 어려울 수 있지만 성실함과 관용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은 자신이 실수로부터 큰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땀 할머니를 돕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보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은 땀 할머니를 방문했고 작은 선물을 가져갔으며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채소밭을 돌보는 것을 도왔고 마치 딸처럼 그녀를 돌보았다. 어느 날 서리땀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할머니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묘한 행복, 만족감을 느꼈다. 매일 아침 설은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 다음 땀 할머니와 함께 채소를 팔러 시장에 갔다. 그녀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며 사는 법을 배웠고 매일 저녁 땀 할머니와 함께 채소 장사를 정리한 후에는 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소박한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삶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설과 땀 할머니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땀 할머니는 그녀를 다소 엄격하지 설아, 너도 알다시피 사랑은 그 사람의 어려움, 고충까지도 사랑하는 것. 네가 칸을 사랑한다면 그의 가족을 이해해야 하고 그의 어머니를 이해해야 한단다. 엄마는 단지 너를 외부인으로 볼 수 없. 네가 진정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거란다. 설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아 마치 자신의 심장이 열리는 것.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요. 저는 예전에 제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아름답고 화려한 것만 사랑했고 할머니께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신 것은 보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엄마는 정말 슬펐단다. 설아, 네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슬펐어. 하지만 엄마도 이해한다. 때로는 네가 단지 네가 본 것, 네가 옳다고 생각한 것만 따랐다는 것. 엄마는 네가 이해하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네가 칸을 사랑하고 싶다면 이 가족도 사랑하렴. 땀 할머니의 말은 마치 경고와 같다. 설에게 강한 자극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 자신이 한 일, 그 사랑에 합당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그녀는 단지 약간의 자존심이나 사치스러운 것 때문에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땀 할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상처를 줄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은 더욱 변화하기 시작. 그녀는 땀 할머니를 자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서도 그녀를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것을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지 할머니의 채소 장사를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할머니가 인생에서 겪은 교훈을 듣기 위해서였다. 설은 간단한 요리를 하는 법, 가족을 돌보는 법을 배웠고 그 일을 할 때 기쁨을 느꼈고 더 이상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 점차 땀 할머니도 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설의 행동에서 진실함, 인내심,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아 설이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냉담함이 아니라 사랑, 깊은 용서가 담겨 있어. 어느 날 아침 설이땀 할머니를 도와 채소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을 때 땀 할머니는 갑자기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네가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단다. 네가 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았고 너는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믿는다. 엄마는 너를 용서하고 네가 이 진실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기를 바란단다. 설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감사합니다. 변화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땀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격려하듯 설의 손을 두드려 너는 내 길을 찾았구나. 그게 바로 중요한 거란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렴. 그때부터 설은 단지 사랑할 줄, 칸의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여성이 아니라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 땀 할머니, 칸, 그리고 삶의 소박하지만 소중한 모든 가치와 연결. 그녀는 진정한 사랑은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 시간이 흐르면서 설과 칸의 사랑은 더욱 설은 완전히 변했고 더 이상 물질이나 사치를 좇는 여성이 아니었. 그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데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희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 그녀는 더 이상 땀할머니의 소박한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삶에서 평온함을 느꼈. 어느 날 설과 칸이 함께 앉아 있을 때 땀할머니는 갑자기 너를 보니 정말 기쁘구나. 네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더 이상 저밖에 사치스러운 것을 찾지 않고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구나. 설은 눈물이 고인 채 미소 지었.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저는 이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 칸 오빠와 함께 살 수 있고 매일 이렇게 소박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변화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땀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너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설아.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설은 점차 소박한 삶에 익숙해졌고 점점 더 그 삶을 사랑. 그녀는 행복이 사치스러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 채소를 팔러 가거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단순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에서 평온함을 찾았고 진정한 행복은 매 순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아. 마침내 설은 자신이 꿈꿔온 삶, 소박하지만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삶을 찾았다. 설의 이야기는 실수로부터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교훈을. 그것은 사랑이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삶의 소박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 행복은 물질이나 사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느끼는 단순한 순간의 평온함에서 온. 결국 진실한 용서와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어느 날 설과 땀 할머니가 길가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땀 할머니는 갑자기 설아,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네가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네가 한 일은 단지 죄를 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란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저는 이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 칸오빠와 함께 살 수 매일 이렇게 소박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변화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 너는 내 길을 찾았구나. 그게 바로 중요한 거란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렴. 엄마는 네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바라지. 단지 네 자신에게 진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너희 둘이 결혼하는 것을 허락. 너와 칸이 함께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땀 할머니의 말은 마치 마법과 같아서 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을 씻어주었. 그녀는 일어서서 할머니에게 달려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게 기회를 주시고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설과 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 참석하여 따뜻하게 화려한 파티나 호화로운 드레스는 없었지만 그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 축하의 말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설은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결혼식 다음 날 설은 칸과 땀 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이사.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가 예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소박한 것들로 가득 찬 아늑한 곳이. 더 이상 호화로운 저택도 사치스러운 물건도 없었고 단지 함께 보내는 평온한 나날들만 있어. 설은 예전처럼 호화로운 편의 시설이 없는 삶에 적응해야 했지만 더 이상 부족함이나 답답함을 오히려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묘한 행복, 만족감을 매일 아침 설은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 다음 땀 할머니와 함께 채소를 팔러 그녀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며 사는 법을 배웠고 매일 저녁 땀 할머니와 함께 채소 장사를 정리한 후에는 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소박한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삶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어느 날 설과 땀 할머니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땀 할머니는 그녀를 다소 엄격하지만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드럽 설아. 너도 알다시피 사랑은 그 사람의 어려움, 고충까지도 사랑하는 것. 네가 칸을 사랑한다면 그의 가족을 이해해야 하고 그의 어머니를 이해해야 한단다. 엄마는 단지 너를 외부인으로 볼 수 없어. 네가 진정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거란다. 설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고 마치 자신의 심장이 열리는 것 같았다. 저,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요. 저는 예전에 제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아름답고 화려한 것만 사랑했고, 할머니께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신 것은 보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엄마는 정말 슬펐단다. 설아, 네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슬펐어. 하지만 엄마도 이해한단다. 때로는 네가 단지 네가 본 것, 네가 옳다고 생각한 것만 따랐다는 것을. 엄마는 네가 이해하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네가 칸을 사랑하고 싶다면 이 가족도 사랑하렴. 땀 할머니의 말은 마치 경고와 같았고 설에게 강한 자극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 자신이 한 일, 그 사랑에 합당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약간의 자존심이나 사치스러운 것 때문에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땀 할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상처를 줄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은 더욱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땀 할머니를 자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서도 그녀를 더 많이 도왔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것을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지 할머니의 채소 장사를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할머니가 인생에서 겪은 이야기, 교훈을 듣기 위해서였다. 설은 간단한 요리를 하는 법, 가족을 돌보는 법을 배웠고 그 일을 할 때 기쁨을 느꼈고 더 이상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 점차 땀 할머니도 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설의 행동에서 진실함, 인내심,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았다. 설이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냉담함이 아니라 사랑, 깊은 용서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설이 땀 할머니를 도와 채소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을 때 땀 할머니는 갑자기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설아, 엄마는 네가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단다. 네가 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았고 너는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믿는단다. 엄마는 너를 용서하고 네가 이 진실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기를 바란단다. 설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변화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너는 내 길을 찾았구나, 설아. 그게 바로 중요한 거란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렴. 그때부터 설은 단지 사랑할 줄 알고 칸의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여성이 아니라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땀, 할머니, 칸, 그리고 삶의 소박하지만 소중한 모든 가치와 연결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은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설과 칸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설은 완전히 변했고 더 이상 물질이나 사치를 좇는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데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희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땀 할머니의 소박한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삶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어느 날 설과 칸이 함께 앉아 있을 때 땀 할머니는 갑자기 말했다. 너를 보니 정말 기쁘구나, 설아. 네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너는 더 이상 저 밖에 사치스러운 것을 찾지 않고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구나. 설은 눈물이 고인 채 미소 지었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저는 이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 칸 오빠와 함께 살 수 있고 매일 이렇게 소박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변화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땀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설아.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설은 점차 소박한 삶에 익숙해졌고 점점 더 그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행복이 사치스러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채소를 팔러 가거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단순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에서 평온함을 찾았고 진정한 행복은 매 순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설은 자신이 꿈꿔온 삶, 소박하지만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삶을 찾았다. 설의 이야기는 실수로부터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교훈을 준다. 그것은 사랑이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삶의 소박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행복은 물질이나 사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느끼는 단순한 순간의 평온함에서 온다. 결국 진실한 용서와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 날 설과 땀 할머니가 길가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땀 할머니는 갑자기 말했다. 설아,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네가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단다. 네가 한 일은 단지 죄를 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란다. 설은 눈물이 고인 채 미소 지었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저는 이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 칸오빠와 함께 살 수 있고 매일 이렇게 소박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변화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너는 내 길을 찾았구나, 설아. 그게 바로 중요한 거란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렴. 엄마는 네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아. 단지 내 자신에게 진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너희 둘이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마. 너와 칸이 함께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땀 할머니의 말은 마치 마법과 같아서 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을 씻어 주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할머니에게 달려가 흐느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게 기회를 주시고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설과 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 참석하여 따뜻하게 진행되었다. 화려한 파티나 호화로운 드레스는 없었지만 그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축하의 말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설은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다. 결혼식 다음 날 설은 칸과 땀 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가 예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소박한 것들로 가득 찬 아늑한 곳이었다. 더 이상 호화로운 저택도 사치스러운 물건도 없었고 단지 함께 보내는 평온한 나날들만 있었다.
설은 예전처럼 호화로운 편의 시설이 없는 삶에 적응해야 했지만 더 이상 부족함이나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묘한 행복, 만족감을 느꼈다. 매일 아침 설은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 다음 땀 할머니와 함께 채소를 팔러 시장에 갔다. 그녀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며 사는 법을 배웠고 매일 저녁 땀 할머니와 함께 채소 장사를 정리한 후에는 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소박한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삶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설과 땀 할머니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땀 할머니는 그녀를 다소 엄격하지만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설아, 너도 알다시피 사랑은 그 사람의 어려움, 고충까지도 사랑하는 거란다. 네가 칸을 사랑한다면 그의 가족을 이해해야 하고 그의 어머니를 이해해야 한단다. 엄마는 단지 너를 외부인으로 볼 수 없어. 네가 진정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거란다. 설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고 마치 자신의 심장이 열리는 것 같았다. 저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요. 저는 예전에 제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아름답고 화려한 것만 사랑했고, 할머니께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신 것은 보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엄마는 정말 슬펐단다, 설아. 네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슬펐어. 하지만 엄마도 이해한단다. 때로는 네가 단지 네가 본 것, 네가 옳다고 생각한 것만 따랐다는 것을 엄마는 네가 이해하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네가 칸을 사랑하고 싶다면 이 가족도 사랑하렴. 땀할머니의 말은 마치 경고와 같았고 설에게 강한 자극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 자신이 한 일, 그 사랑에 합당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약간의 자존심이나 사치스러운 것 때문에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땀 할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상처를 줄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은 더욱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땀 할머니를 자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서도 그녀를 더 많이 도왔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것을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지 할머니의 채소 장사를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할머니가 인생에서 겪은 이야기, 교훈을 듣기 위해서였다. 설은 간단한 요리를 하는 법, 가족을 돌보는 법을 배웠고, 그 일을 할 때 기쁨을 느꼈고, 더 이상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 점차 땀 할머니도 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설의 행동에서 진실함, 인내심,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았다. 설이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냉담함이 아니라 사랑, 깊은 용서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설이 땀 할머니를 도와 채소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을 때 땀 할머니는 갑자기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설아, 엄마는 네가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단다. 네가 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았고 너는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믿는단다. 엄마는 너를 용서하고 네가 이 진실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기를 바란단다. 설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변화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땀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격려하듯 설의 손을 두드렸다. 너는 내 길을 찾았구나, 설아. 그게 바로 중요한 거란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렴. 그때부터 설은 단지 사랑할 줄 알고 칸의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여성이 아니라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땀 할머니, 칸, 그리고 삶의 소박하지만 소중한 모든 가치와 연결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은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설과 칸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설은 완전히 변했고 더 이상 물질이나 사치를 좇는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데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희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땀 할머니의 소박한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삶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어느 날 설과 칸이 함께 앉아 있을 때 땀 할머니는 갑자기 말했다. 너를 보니 정말 기쁘구나, 설아. 네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너는 더 이상 저 밖에 사치스러운 것을 찾지 않고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구나. 설은 눈물이 고인 채 미소 지었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저는 이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 칸오빠와 함께 살 수 있고 매일 이렇게 소박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변화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땀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설아.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설은 점차 소박한 삶에 익숙해졌고 점점 더 그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행복이 사치스러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채소를 팔러 가거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단순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에서 평온함을 찾았고 진정한 행복은 매 순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설은 자신이 꿈꿔온 삶, 소박하지만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삶을 찾았다. 설의 이야기는 실수로부터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교훈을 준다. 그것은 사랑이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삶의 소박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행복은 물질이나 사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느끼는 단순한 순간의 평온함에서 온다. 그리고 결국 진실한 용서와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